유하,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는 대손 충당금까지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니까 뭐가 되겠어요? 1년 이내에 목적은 뭐냐? 투자 목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니까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1년 이내에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 또는 이자 수익,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1년 이내에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상품 또는 유가증권 또는 대여금을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통합 계정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단기 투자 자산에는 단기 금융상품,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기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단기 금융상품은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인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구입한 상품을 말하고요. 금융상품이니까 대부분 은행에서 파는 또는 증권회사에서 파는 상품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금융상품들을 말하고 금융상품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어음관리계좌, 환매채, 기업어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파는 상품들이 되겠고요. 자, 적금하고 예금의 차이점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적금은 달달이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20만 원을 1년으로 적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1년 12개월이니까 10만 원씩 12개월 넣으면 매달 적금을 넣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예금은 뭐냐? 예금은 1월 1일 날 120만 원을 한 번에 넣어놓고 1년 동안에 안 찾는 거죠. 그런 형태의 상품이 예금이고요. 그래서 적금은 나눠서 내는 거다. 적립식으로 내는 거다. 예금은 한 번에 넣어놓고 나중에 찾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예금을 넣어야 될까요? 적금을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금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날 예금은 120만 원을 넣는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12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죠. 근데 적금은 1월 1일에는 10만 원에 대한 이자, 2월 달에는 20만 원에 대한 이자, 이렇게 적립한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예금을 많이 넣을까요? 적금을 많이 넣을까요? 당연히 예금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적금을 많이 넣습니다. 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적금으로 일단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넣어놨다가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거를 예금으로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를 배우다 보면 돈을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겠죠. 자,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계정 과목을 단기 투자 자산, 계정 과목을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단기 금융 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쓰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일일이 다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일일이 알면 좋겠지만 전산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금융상품에 해당되고 이러한 것들을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시세차익 또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매입했을 때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계정 과목을 쓴다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양도성 예금증서는 예금증서인데 서로 양도가 가능한 판매와 매입이 가능한 예금증서라고 보시면 되고 어음관리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상품인데 자산관리회사에서 운영해주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환매채 같은 경우는 리퍼체이즈라고 해서 다시 채권인데 다시 일정한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한 상품을 환매채라고 하고요. 기업어음은 기업에서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머셜 페이퍼라고 해서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기예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우리 회사에서 정기예금을 하나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만 원 인출했으니까 100만 원을 보통예금 자산에 감소를 시켜주고 만기가 6개월이니까 1년 이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예금, 단기 금융자산 계정인 정기예금으로 100만 원을 처변의 자산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단기 투자자산 중에서 단기 금융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